하늘을 그리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비가 오는 날이면 선영은 그때의 냄새가 떠올려지곤 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쉴 새 없이 흘러내리던 눈물,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 2000년 4월 22일, 선영의 나이 25.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시기였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축하를 받아야 할 순간이었다. 아이를 낳고 몸이 회복되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녀는 아이가 빨리 태어나기를 바랬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힘든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그녀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무 울음도 없이 누워 있었던 것이다. 선영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선생님, 왜 아이가 울지 않나요? 라고 물었다. 몇 초간의 침묵이 이어졌다. 선천성 뇌병변 장애입니다. 평생 누워 지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선영은 눈앞이 흐릿해지고 실신을 하고 말았다. 분만실에서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없었다. 전화를 하니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밤늦도록 꺼진 전화는 켜지지 않았고 남편은 그날 이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 몇 년은 전쟁이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서툴고 힘들고 아팠다. 아이 때문에 한 달의 절반 이상을 병원에서 지냈고 모아놓은 통장 잔고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처음엔 기적이라는 단어를 기대하며 살았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재활치료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야, 오늘 기분은 좀 어떠니? 물론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선영도 민수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엄마는 너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엄마 때문에 살아줘. 하늘이 푸르고 밝듯이 언젠가는 선영과 민수에게도 그렇게 밝은 빛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살았다. 그러나 가장 깊은 어둠은 아이가 8살이 되던 해에 찾아왔다. 그날은 민수의 생일이었다. 선영은 직접 집에서 준비한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민수야, 오늘은 내 생일이야. 엄마가 케이크 만들었어. 맛있겠지?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줄게. 촛불에 불을 붙이고 조용히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던 순간 민수의 눈이 이상하게 변하더니 경련을 일으켰다. 몸이 비틀리고 입술이 파래졌다. 놀란 선영은 아이를 안아들고 119에 전화를 했다.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응급실에 도착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도중에 심전도 기계에서 삐 소리를 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선영은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민수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다. 간호사 한 명이 선영을 데리고 나가면서 보호자분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라고 했다. 숨도 쉴 수도 없고 눈물만 차올라서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들었다. 선영은 응급실 문 앞 바닥에 무릎을 웅크리고 앉아 울면서 기도를 했다. 하늘이 있다면 내 심장을 가져가. 대신 우리 민수 좀 다시 숨쉬게 해줘. 제발. 얼마나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아이 호흡이 돌아왔어요. 들어오세요.
라고 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울부짖었다. 살았어. 우리 민수가 살았어. 며칠 뒤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온 민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그 눈동자에 담긴 건 고통이 아니라 고요한 하늘빛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왜 그런지 선영은 믿음을 잃었다. 기적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신의 장난 같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세월 동안 잘못 산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하는 마음이 들어 원망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늘도 신도 기적도 전부 다 미워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민수는 말은 못했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선영은 처음엔 그냥 낙서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그린 그림 하나를 보았다. 푸른 하늘, 그리고 그 아래에 앉아있는 여자, 그 옆엔 웃고 있는 아이. 민수야, 이거 엄마야? 민수는 선영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은 가슴이 저미는 듯이 아파오면서도 너무 기뻐서 웃으면서 민수를 껴안았다. 그래, 우리 민수가 말은 못해도 다 알고 있었구나. 선영은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늘을 보며 기도를 시작했다.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또 한 번의 절망이 찾아왔다. 학교 측에서는 특수학급이 없어서 아이를 받아주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선영은 교장실로 찾아가 붙잡고 울며 애원했다. 이 아이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에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이 지역에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사를 갈 형편도 안 돼요. 제발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 교장 선생님의 허락하에 하루에 4번 학교를 오가면서 직접 수업을 보조하고 민수의 옆자리를 지켰다. 민수는 그녀가 보기에도 특별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다. 고등학생이 된 민수는 미술대회에 작품을 내게 되었다. 그 그림의 제목은 하늘.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전화가 왔다. 민수 어머니신가요? 민수가 그린 하늘은 어떤 의미인가요? 선영이 대답했다. 제 아들은 말은 하지 못하지만 늘 하늘을 봅니다. 그 아이에겐 하늘이 희망이거든요. 그렇게 민수의 그림은 대상을 받았다. 지금 민수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하늘을 자주 그린다. 선영은 그 옆에서 조용히 붓을 정리해준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삶은 고통이라고. 하지만 선영은 안다.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세상 어떤 것보다 깊고 따뜻하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그녀는 하늘 아래서 아이와 함께 살아간다. 하늘이 오늘처럼 비가 내릴 때도 있고 눈이 내릴 때도 있고 햇살이 쨍할 때도 있듯이 민수와 선영의 인생도 그런 변화 속에서 멋진 그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뇌병변 장애 중에서도 운동실어증, 브로카 실어증을 가지고 태어난 민수와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위대합니다. 장애아를 키우든 그냥 비장애 아를 키우든 엄마라는 그 존재감은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지요. 민수와 엄마가 남은 생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